윤희숙 전 의원도 합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어요. 함께 보시죠. 윤 선대위의 이재명 저격팀 윤희숙이 이끈다. 윤석열 후보 직속 윤희숙 의원이 지휘한다. KDI 출신 경제통. 이재명 포퓰리즘 검증팀이 운영 방안, 유력 검토. 윤 후보 측 갈수록 거세지는 이 후보 측 네거티브 공세에 맞붙을 자객으로 윤희숙 전 의원을 긴급 투입하는 것. 윤희숙을 비서실장에 앉히자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윤 전 의원, 내가 잘하는 방식 중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후보와 소통하고 있다. 부인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 맞습니까? 동아일보 보도? 그 사람에 대한 인선은 최종 발표될 때까지는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윤석열 후보밖에 없을 거라고 몇 퍼센트 맞습니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기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잘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저께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름만 주르륵 올리는 선대위가 아니라 일하는 선대위가 중요하다. 이 내용이 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군요. 과거의 선대위로 보면 막 이름만 다 올려놓는데 실제로 가보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선대위 조직들이 많습니다. 오케이. 윤희숙 합류 맞다. 확인될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누군가가 들어오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이제 아마 후보께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선대위의 기본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저격팀은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보도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네.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저격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재명 후보에게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이 있는데 검증. 이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검증은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일 것이고 그렇군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또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맡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검증팀 단장 윤희숙. 거의 좀 확인해 줬어요, 다. 전 교수님. 그러니까 저 이제 언론 보도에서는 저격팀 뭐 이런 거 같은데 선거가 되면 이제 마치 전쟁에 비유하는 이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검증도 해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뭐 검증도 해야 되고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본부장 의혹이라 그래서 윤석열 후보 본인 부인, 장모에 대한 의혹들을 이제 많이 그걸 본부장이라고 합니까? 본부장. 본인, 부인, 장모. 줄여서 이제 윤석열 본부장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의혹들이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의혹들은 한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혹들은 다 검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 선거를 마치 전쟁에 비유를 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이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당장 극복해야 될 위기 상황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양 후보 사이에 좀 정책 경쟁 뭐 이런 것들이 좀 전쟁처럼 이루어지는 이런 선거가 되기를 바라고 특히 이제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의원직을 중도에 사퇴했는데 그것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스스로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윤희숙 의원이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종시에 이제 땅 투기 윤희숙 의원이 그 인정을 했고 또 스스로 이제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국회 연설을 통해서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이제 집을 두 채인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측면에서 과연 이제 윤희숙 의원이 등판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선거 때는 뭐 이게 짝대기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힘을 다 모아야 되는 상황이고 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당의 역량을 다 모아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선거 캠페인에 참여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윤희숙 의원이 사퇴 당시에 했던 발언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 여당 대선 후보 보시면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도덕성 수준입니다. 뭐 쌍욕에 음주운전에 아버님이 세종에 있는 제 아파트에서 주무시며 부동산 거래를 같이 했다며 소리 높이는 분들 CCTV 모두 까보십시오. 낄낄거리며 거짓 음해를 작당한 여당 의원들 모두 의원직 사퇴하십시오. 음해에 가장 앞장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제가 무혐의로 판결나면 이재명 후보 당신도 사퇴하고 정치를 떠나십시오. 자, 여론조사 향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민심, 진심.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어떤 게 맞는 거야 라는 궁금증이 터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앞선다는 거야?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다 따라잡았다는 거야? 궁금하신 분들 오늘 민심, 진심에서 속 시원하게 그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보시죠. 자, 먼저 KSOI 여론조사
일주일 추이 결과를 저희가 어제와 달리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전 11월 2주차에는 윤석열 후보가 45.6, 이재명 후보가 32.4였는데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린 KSOI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40.0 대 39.5로 오차범위 안에 초박빙 상황으로 발표가 됐단 말이죠. 자, 그런가 하면 한국 갤럽의 결과는 윤석열 후보가 42%, 이재명 후보가 31%로 11%포인트 격차로 윤석열 후보가 크게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로 다른 여론조사의 결과, 과연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잘못된 걸까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배 소장님, 네, 어떤 게 맞습니까? 정답이 따로 없죠. 더 추세를 봐야죠. 그래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가 완벽하고 뭐 신주단지 모시듯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쭉 추세를 보면서 과학적인 분석을 하면 됩니다. 한국갤럽 조사는 지난주 화수목 실시된 것이고 예. KSOI 조사는 지난주 금토에 실시된 거예요. 조사된 시점도 다릅니다. 네. 그리고 한국갤럽의 경우에는 집전화, 유선전화가 약 15%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KSOI 조사 그래프를 자 함께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KSOI 조사 결과를 보면 한 주 만에 격차가 확 좁혀. 이거는 갤럽이고요. 네, KSOI. 네, 앞서 우리가 갤럽 이전에 보셨던 조사 결과. 예. 자, 하나, 둘, 셋. 자,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은 한 주 만에 확 좁혀졌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진보 결집이냐, 또 하나는 진보 어부바냐. 예. 무슨 이야기냐면 조사에서 우리가 정치 성향은 통제를 못해요. 예. 진보냐, 보수냐, 중도냐. 그런데 특정 시점의 조사에서 예상치 않게 진보 응답자들이 좀 많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 그건 조사 기관에서 일부러 진보 응답자를 많이 확보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게 정답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진보 결집일 수도 있고 진보 어부바, 진보적인 예. 그래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떨어졌어. 우리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돼. 이런 집단적인 인식이 있어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한두 주 더 보자. 예. 추세를 더 보면 가능한 부분이고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오늘까지 발표된 조사 결과를 그냥 추세만으로 보면 예. 지난주보다는 조금씩 좁혀져 가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보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쫓아가야 되니까 결집을 하는 거. 그래서 조사에서 보면 40대와 50대 이재명 후보의 대체로 지지층입니다. 50대 초반까지 결집하는 양상이에요. 추세예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권 교체 여론이 높으니까 이재명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 추세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 그 격차는 좁혀지고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의미하는 게 뭐 다 알아요. 김병민 대변인께서 왜 모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정권, 원톱, 교통정리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잘 안 되면 이것도 영향을 줍니다. 아, 그것도 지지율에 영향을 준다. 영향을 줘요. 선대위가 어떻게 구성되는 게 결국 선거는 사람이거든요. 누가 더 결집하고 예. 누가 좀 덜 결집하느냐 이게 차이기 때문에 선대위 구성을 어떻게 해나가느냐도 가장 최근에 발표되는 조사 결과에는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효과는 뭐냐. 그래도 MZ세대에 안정감을 주고 중도층을 흡수 견인하고 중도층 흡수의 마법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반지의 제왕의 간달프다. 아니 상임위원장을 왜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예. 그게 의미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최근에 나타나는 여론조사에는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는 추세지만 그 격차는 조금 좁혀들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간달프와 트러블이 있으면 지지율은 떨어진다. 흥미로운 포인트.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나왔는데 뭐 결과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리얼미터 결과 한번 보시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격차는 좁혀지고 있다. 배종찬 소장님, 네. 요건 왜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대선이라는 것은 이번 대선은 결국 이렇게 치열하고
팽팽한 피 튀기는 접전이다. 우리가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5글자로 이번 대선은 프레임 전쟁이에요. 프레임 전쟁이다. 그러니까 이 운동의 효과라고 해서 점점 누가 좀 이 정치 세력이 정당이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영차 우리도 올려보자. 이런 운동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넓혀졌던 정권 유지와 정권 교체 여론이 조금씩 좀 좁혀진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여전히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아요. 그러다 보면 이 영향이 정당 지지율에까지도 미칩니다. 그냥 좀 결집하자. 이러다간 정권 교체될 거야. 위기인식이죠. 그러다 보면 조금씩 좁혀져 가는 거.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안심하면 안 돼요. 이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앞서 이제 그래프 보신 분들은 알 텐데 10%포인트 이상 국민의힘이 앞서갑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왜 11월 첫째 주에는 저렇게 올라갔을까? 분명히 이 경선에 초점이 맞춰진 컨벤션 효과도 있어요. 근데 반사이익도 있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잘 못해서 부동산 이슈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서울, 충청 또 50대, 20, 3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정치적 반사이익으로 얻는 지지율은 또 빠져. 그래서 조금씩 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의힘이 자가 발전할 수 있는 지지율을 견인해내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하면은 정권 교체 여론을 완화해가면서 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쟁력을 높여. 왜 중요하냐면요. 알겠습니다. 정당의 지지율이 후보의 기초 체력, 비타민이에요. 비타민이다. 정당의 지지율은 후보의 비타민이다. 오늘도 배종찬의 명언을 남기며 쿨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해 보겠습니다.